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의 심경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디폴트 옵션 상품 그리고 그것을 선정하게 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우선 승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법이 공포가 돼서 이제 퇴직연금, DC, IRP, 개인의 퇴직연금 관련해서 그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일명 디폴트 옵션인데요. 취지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좀 낮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아무래도 퇴직연금에서는 좀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런 효과, 그런 기대도 있어서 좀 수익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 방치되고 있는 퇴직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펀드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이 디폴트 옵션이 구성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펀드에서는 크게 4가지를 유형을 정해 주었는데 아시다시피 TDF 그리고 BF라고 하는 밸런스 펀드, 흔히들 자산 배분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VF 그리고 SOC 펀드는 단기 MMF 같은 단기 금융 자산이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의 인프라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단기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좀 수익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펀드는 아직까지 상품이 많지 않아서 거의 TDF와 밸런스 펀드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도 상시 매수 가능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사가 발행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인 GIC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도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적격 상품을 승인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나 수익률, 그리고 손실 가능성, 그리고 가입자 보호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총 사업자별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 회사에 가입한 개인 고객들을 위해서 7개에서 10개까지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위험 등급의 고위험, 중위험, 정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으로 나뉘고요. 위험 등급에서 유형 3까지 해서 총 10개까지 가능합니다. 11월 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220개의 상품 중에서 한 75%인 165개의 상품이 승인되었는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7개 신청을 해서 모두 다 전 유형을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40여 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 모두 라인업을 갖춘 그리고 7개 승인이 모두 된 회사는 5개사 뿐이고요. 가입자 입장에서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라인업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원리금과 펀드의 비중은 거의 반반 정도 되고요. 전체 165개 상품이 승인되었으니까 포트폴리오 상품도 있어서 비율로 따져서 16,500% 중에서 그중에 펀드에서 한 반 정도가 미래에셋 상품입니다. 보통 금융사도 계열 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좀 팔아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상품의 경쟁력이나 운용 능력의 영향을 미래에셋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타 금융사들도 미래에셋 펀드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입니다. 유형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TDF입니다. TDF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위험 비율을 낮추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투자 성향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투자자 성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자동으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펀드 내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밸런스드 펀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부동산 같은 그런 상품들을 섞어서 동시에 투자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유형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중에서 고객의 스스로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적극성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그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투자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본인이 직접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TDF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젊었을 때는 투자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안전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안에서 밸런스 펀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산에 이미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 하나의 펀드로만 전체 그 전략도 배분하고 자산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TDF도 저희가 요번에 그 상품을 검토하면서 밸런스 펀드도 마찬가지고 한 100여 개의 상품, 한 20여 개의 자산운용사의 상품, 운용사와 미팅을 하고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중장기 성과를 보유한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더니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운용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안정성이 있고요. 중장기 수익률을 봐야 되고 그 사이에 변동성, 얼마나 크게 출렁이는가, 플럭체이션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저희가 하나의 상품으로만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TDF 2045 같은 경우는 2045년에 은퇴하는 약간은 적극적인 그런 상품이고 2025는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입니다. 위험한 좀 적극적인 상품과 예금을 섞었을 때와 안정적인 상품 하나만을 선택했을 때 거의 변동성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고객에게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더 효과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비율을 적정하다, 위험 대비 수익률,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5년으로 판단을 해서 더 우월한 상품 조합을 찾아냈고 그것을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드 펀드입니다. 하나의 상품 내에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투자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좀 적극적인 성향, 소신이 들어가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운용이 협업을 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자문이나 자산 배분 역량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고객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이름을 연금 동행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이것은 신규 설정된 펀드이기 때문에 과거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만 미래에셋 증권에서 과거 자문의 경력은 꽤 되고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한 것을 가져다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미래에셋 증권이 자문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을 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 증권이 자문 역량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싶은데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가 43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탑 10이 한 4분의 3 정도의 적립금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탑 10 중에 저희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현재 기준,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 DC IRP 적립금을 보면 전체 40여 개 사업자 중에 4위로 되고요.
그리고 DCIRP의 투자 상품만을 모아둔 적립금은 전 사업자 중에 1위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 그리고 고객들의 성향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탑10 사업자 중에 금감원의 통합연금 포탈에 보시면 공시 수익률이 있는데요. DC와 IRP 모두 중장기적으로 3, 5, 7, 10년이 모두 다 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금, 초저위험 안전성을 중시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초저위험 예금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 당연히 되고 신용도 AAA 등급 최고 신용도의 상품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등급에서 금리 경쟁력이 높은 것이 고객에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좋으시겠죠. 시중 은행들의 과거 수익, 금리의 평균을 봤을 때 이 금리는 매월 사업자가 공시하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데 디폴트 옵션은 언제 투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 구간의 금리 이자를까 평균적인 이자가 가장 높은 은행과 협의를 해서 라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번에 상품 제공 기관이 될 한국증권금융의 예금도 동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50%씩 포트폴리오 예금 상품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각각 2개의 상품씩 그리고 초저위험의 예금 포트폴리오 이렇게 7개의 상품이 이번에 라인업이 되었고요. 그 고위험, 중저위험 중에 유형 3번은 아직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 최적합한 상품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추후에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컨셉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TDF에서 연령에 따른 투자 성향의 변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산 운용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내 투자 성향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이 추후에 내가 성향이 변했을 때 교체하겠다고 소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밸런스 펀드, 그 중에서도 저희 증권이 자산 배분하고 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 동행 펀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저위험은 AAA 등급 예금에서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금리 경쟁력이 있는 상품까지 라인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에 운용할 때 기본적인 백투더 베이직이죠.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굉장히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당장 내일 찾을 수도 없고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10년, 20년 길게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1년짜리 예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투자 자산은 위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과거 40여 년간의 미국 자산의 수익률인데요. 누적 수익률입니다. 이 주황색 선이 S&P 500 미국 지수입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연평균 한 9% 수익을 올렸고요. 물론 중간중간 굉장한 손실이 있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좋은 자산에 길게 투자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이것이 국채, 3개월 단기 국채가 거의 예금 수익률과 비슷한데 그거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길게 보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손실이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당장 퇴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자산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아까 주식에만 투자를 하셨어도 1년만 투자하면 최악의 구간에서는 거의 50% 가까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10년, 15년이 지날수록 최소 수익률이 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평균 수익률은 한 7에서 8%로 일정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가 들어갔었더라도
장기적으로 15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손실은 적어도 나지 않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크게 준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정기분포가 이렇게 1년, 3년, 5년으로 그려봤을 때 그 수익률의 분포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의 손실 확률은 그 정기분포의 그래프가 납작해지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당연히 왼쪽의 넓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유할수록 손실 가능성은 크게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그 자산 배분의 아버지라는 게리 브린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는 전략적 자산 배분의 효과가 90% 이상이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부동산 얼마, 예금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그 비율 자체가 그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단순하게 모든 상품을 n분의 1 투자를 하셨어도 지난 20여 년 동안 연복리 6.2%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워드 막스라고 투자의 구루죠. 오크트리 캐피탈의 회장입니다. 워렌 버핏도 하워드 막스의 회장 메일을 가장 먼저 열어볼 정도라고 신뢰받는 투자자인데요. 이 두 책은 한번 꼭 추후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에 왔습니다. 3프로TV에 출연해서 저도 봤는데요. 투자는 자본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내 현금을 어떤 상품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균형 있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에 분산을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시행이 돼서 우리 퇴직금 수급권, 우리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이 떼일 염려가 없게끔 만드는데 기본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15년, 17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증대가 되었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최근에 뭐 리츠나 ETF 등도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미운용 자산이라든가 고객에게 조금 더 투자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분산된 좋은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열어졌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참조하셔서 현명하게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시고 좋은 자산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